미국, 미국, 미국. 저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어떤 일도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사방 국가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도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상황이 정말 나빠질 것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주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되지만 그래도 영국보다는 호주에 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의 미래에 가장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너무 일찍 움직였고 미국은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거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세적인 문화들은 미국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충분히 소란을 일으켜 주목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고 이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30, 40년 동안 서구 문명이 걸어온 궤적을 되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예외를 만들 때마다 그게 특권침이든 소외계침이든 종교적 면제든 아주 소수이든 상관없이 예외를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우리는 모른 척할 거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미 봤잖아.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당신들은 가장 미움받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싫어해. 그들은 당신을 가장 인종차별적인 나라라고 부르고 당신을 해체하고 싶어해. 그들은 무슨 짓이든 다 하려고 해. 그들은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싶어해. 그들이 누구든 그들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그들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수십 가지의 특별한 특권을 가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어.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특권을 줘도 더 원해. 그들에게 뭔가를 줄 때마다, 가치관에 반하는 특권을 줄 때마다 사실 입지를 잃는 거야. 사실 당신은 가치관을 굽히고 있어. 동물들에게 더 친절해지고 싶어해. 이 사람들은 소나 낙타처럼 신체 구조가 복잡한 동물들의 목을 천천히 베어 고통스럽게 죽이기를 고집해. 그들은 고통을 주고 싶어해. 그래서 당신은 할랄 도축이라는 종교 관행이라며 그냥 넘어가자고 해. 동물복지 단체들도 모른 척하지. 하지만 그들은 백인들에게는 사냥한다고, 잔인한 공장식 축산 관행을 한다고 부끄럽게 만든다. 참고로 나는 그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해. 우린 사회로서 계속 발전해야 해. 그런데 왜 예외를 두지? 이제 그만. 더는 안 돼. 끝이야. 내 생각엔 헨리 노크스 살인사건 이후 영국인들은 결정을 내린 것 같아. 특별한 특권은 없어. 영국에서 시크 교도들이 범주에 덜 연루되어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진다는 뜻은 아니야. 그들은 단검을 소지할 수 있지만 다른 영국인들은 아무것도 소지할 수 없어. 여긴 무기 없는 사회야. 미국에서는 그래, 괜찮아. 미국에서는 총을 소지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들이 키르판, 즉 종교적인 단검을 소지해도 괜찮다는 거야. 하지만 호주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돼. 그런데 우리는 허용했지. 또다시 특별한 특권이야. 영국에서도 그걸 허용했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없어. 그래서 내가 기분 거야. 우린 잃어버린 입지를 되찾아야 해. 방금 이 여자에 대해 알게 됐어. 그래서 이 무슬림 여성은 언제나 그렇듯이 무슬림이야. 그녀는 이슬람에 충실해. 그녀는 교장으로 임명됐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정치적인 이슬람주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물러나게 됐어. 캔슬 컬처가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 영상을 한번 틀어줄게. 주지사 그렉 에버시 할 말이 있대. 학군에서 교장을 임명했는데 알고 보니 그 교장이 소셜미디어에 샤리아법에 대해 옹호하고 설명하는 등 꽤 논란이 될 만한 글들을 올렸더라고. 학군 측에서는 윌 케인 쇼의 공식 입장을 밝혔어. 그들은 교장 후보로 올라온 인물의 과거 소셜미디어 게시물 여러 건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했어. 검토 결과 해당 게시물들이 학군의 소셜미디어 정책과 직원에게 기대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 후보자는 예전에는 이런 소셜미디어 정책들이 보수적인 목소리에만 적용됐었지. 내가 우파 보수주의자이거나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그들의 소셜미디어 정책에 맞지 않는 어떤 말을 했다면 그들은 너를 퇴출시킬 거야. 이제 반대 방향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기뻐. 그리고 있잖아. 토박이들과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외가 있어야 해. 무슬림들은 교회 종을 울릴 수 있으니 우리도 그들이 아장이라고 부르는 알라후 아크바르 외침을 확성기로 크게 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아니야. 그 특별한 특권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어질 거야. 있잖아. 사실 이건 내 새로운 입장이야. 우리가 흐름을 뒤집어야 하거든. 나도 예전엔 교회 종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시끄러운 건 반대였고 교회 종 역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안 돼. 그건 너희 문화에 뿌리 두고 있어. 알겠어. 그리고 너는 그것을 지킬 권리가 있고 너의 권리와 가치 그리고 유산을 지킬 권리가 있어. 너는 그것을 가질 권리가 있어. 외부인들, 네 나라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 제발 우리를 들여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열심히 일하며 세금도 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나라에 들어올 때 그게 조건이었다는 걸 기억해. 정치인들은 이들이 통합될 거라 했지만 이제는 동화가 필요 없다고 해. 그래서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 거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다문화 국가가 아니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다문화 국가가 아닌 나라들은 다른 민족들이 있지만 수세기 동안 함께 살아왔어. 그래서 그곳에는 그런 혼란이 없는 거야. 적어도 그 나라들이 항상 겪는 평소의 혼란 이상은 아니야. 그 나라들은 잘 지내고 성장 중이야. 왜 서구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지? 그건 이 모든 문화들이 동화될 거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실제로는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일부 책임은 서구 국가들 자신에게도 있어. 그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압박도 가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텍사스에서는 무슬림만을 위한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지. 나는 텍사스가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게 기뻐. 그리고 이것이 그 한 가지 측면이야.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배치될 것이다. 이 이야기에 대해 그리고 텍사스에서 이슬람주의 확산에 대한 텍사스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이 이야기 자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교육청은 이런 행동이나 발언, 텍사스의 가치관 및 법과 맞지 않는 점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과 2주 전에 취한 조치의 여파로 나온 일입니다. 당시 한 이슬람 단체가 텍사스 A&M 대학교와 이름이 매우 비슷한 텍스 AM이라는 대학을 설립하려 했지만 그럴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운영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일은 댈러스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의 여파로 나온 것입니다. 정말로 제3세계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제3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미국처럼 모든 것에 허가가 필요한 문명화된 나라에서 그들은 마치 파키스탄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스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파키스탄에서 그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불법적으로 모스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스크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들은 일본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파키스탄인들이 일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파키스탄 대사관 자체에서 파키스탄인들에게 긴급 경고를 내리고 불법 모스크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파키스탄인들이 가와구치에서 허가 없이 불법 모스크를 짓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개장식에는 파키스탄 대사까지 참석했습니다. 파키스탄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일본 법을 준수하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파키스탄인 등 제3 세계 사람들은 문명국에서도 자국처럼 행동하며 이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완전히 말이 됩니다. 그게 바로 그렉 에버트 주지사의 발언입니다. 그들은 스민 없이 텍사스 A&M을 짓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A&M은 이름이 마치 텍사스 A&M 대학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럴 권한이 없어 불법 운영 혐의로 폐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 일은 댈러스 교회의 그랜드 프레리에서 있었던 일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공원에서 무슬림만을 위한 행사를 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취한 많은 조치 중 일부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댈러스 북동쪽에 에픽시티를 만들려는 시도를 중단시킨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텍사스의 이슬람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슬림만을 위한 커뮤니티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출입 기피 구역이나 그와 비슷한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는 주 전체에서 샤리아법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 문항이 있었습니다. 내년 1월 회기가 시작되면 그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에서 이슬람이나 급진적인 무슬림이 성장하려는 어떤 시도에 맞서기 위해
어느 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렉 에버트 주지사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더 많은 서구 정치인들이 그랬으면 합니다. 저는 미국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꼭 이 말을 해야겠어요. 미국 만세! 미국 만세! 잘했어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이런 행동을 하죠. 그건 매뉴얼에 나와 있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그걸 막거나 거부하거나 안 된다고 하면 그들은 이슬람 혐오라고 울부짖을 것이고 모두 인종차별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수정한 법 뒤에 수무리할 겁니다. 떼어있는 서구 바보들이 그들을 옹호하려 하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흐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보세요. 텍사스 법무장관 후보는 샤리아 법을 조직 범죄로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꼭 보고 싶습니다. 제발, 제발요. 저는 이걸 보고 싶습니다. 메이스 미들턴은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슬람화라는 큰 위협에 맞서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샤리아 법은 조직 범죄이며 저는 그렇게 다룰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급진주의자들을 막기 위해 법을 바꾸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끝. 이것으로 마칩니다. 저는 외국의 적들에도 맞섰습니다. 중국이 우리 땅을 사들이는 것을 막았고 국경 보안을 3배로 강화했으며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커져가는 큰 위협인 샤리아 법과 이슬람화에 맞서고 있습니다. 샤리아 법은 조직 범죄입니다. 단언컨대 저는 그렇게 다룰 것입니다. 저는 또한 CAIR나 무슬림 형제당 같은 급진적인 무슬림 단체들이 텍사스에서 어떤 부동산도 사지 못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건 정말 초토화식 답변이네요. 저는 이걸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방금 한 말이 저에게는 정말 흥미롭거든요, 메이즈. 그리고 다시 한번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영국과 호주도 뭔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거만하게 들리고 싶진 않지만 이런 중세의 야만인들이 그렇게 쉽게 서구 문명을 무너뜨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에 연결되신 분 환영합니다. 첫째, 샤리아 법을 조직 범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흥미롭네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이것이 종교적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이념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면, 그리고 제가 코란에서 그것을 이념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하들을 버릴 수 있는 이교도로 봅니다. 이것은 미국 우선의 문제이고 텍사스 우선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가 안보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 자신이, 저는 미국 내 이맘들이 미국에 도전하는 수백 개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 좀 보세요. 미국이 암입니다. 미국 정부, 세속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 모든 것들은 전 세계에 병을 퍼뜨린 암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언제 반역이 되는지 맞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존속이나 생존에 위협이 있을 경우 헌법을 정지시키고 비상사태나 계엄령을 적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저는 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아마 아무도 아니고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부 무슬림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는 적습니다. 하지만 가상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헌법이 정지될 때죠. 아하, 이제 딱 걸렸네요. 좋아요. 그러면 당신은 미국 정부를 정복하고 싶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군대든 레인저든 주방위군이든 뭐든 투입하세요. 질문은 이겁니다. 그냥 넘어갈 건가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임의로 선을 긋게 되는 건가요? 이제 너무 지나쳤다. 이제 내가 나서야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순간이 있나요? 우리가 이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동의한다면 그들의 목표는 절대 실현되지 않을 겁니다. 미국 정부는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반역죄법을 다시 도입하지 않는 거죠? 이건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란 나는 내 정부가 싫다. 나는 내 대통령이 싫다. 나는 이 정책이 싫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책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표현의 자유의 목적이고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왕이나 독재자가 없으니 이것이 표현의 자유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미국 정부를 해체하고 중세식 정부 형태로 대체하는 데 사용된다면, 칼리프국 체제로 바꾸려 한다면 우리가 왜 허용해야 합니까? 그건 반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폭력 선동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 폭력의 선을 긋는 거죠? 그렇다면 왜 거기서 선을 못 긋는 거죠? 좋아요. 이 정치인이나 저 정치인, 대통령, 이 정책이나 저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미국 정부를 전복하자고 공개적으로 외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무너진다면 미국 정부가 무너졌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누가 수정헌법 제2조를 보장해줄까요? 누가 당신의 언론의 자유를 지켜줄까요? 미국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를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 칼리프국으로 대체한다면 칼리프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직관에 반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왜 언론의 자유를 해치려는 사람들에게도 언론의 자유를 허용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이 좋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미국인이나 기독교인으로서 존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무슬림으로서도요. 우리가 본 적록 동맹이 어떻게 우리를 약화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사당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10계명 말이죠. 제가 아까 언급했었죠. 누가 그것에 반대해서 로비를 했는지 맞춰보세요. 알고 싶으신가요? 급진적 무슬림 테러 단체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의도입니다. 그들은 이 나라와 이 주를 파괴하려 합니다. 좌파는 이를 확신하고 있고 만약 그들이 텍사스를 차지한다면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10계명이나 성경 같은 걸 언급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슬람주의자들은 그들만의 의제가 있습니다. 좌파들도 그들만의 의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증오합니다. 한 가지만 빼면 아무데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구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입니다. 그들은 서구 문명에 대한 증오를 공유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이든 미국 헌법이든 서구의 제국주의적 과거이든 무엇이든 간에 말이죠. 그들은 둘 다 무정부 상태를 일으키거나 기존 체제를 전복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면 그때 서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좋아. 누가 새로운 세상을 지배하게 될까? 그게 다야. 그들의 동맹은 그 정도로 얕아. 이 동맹은 한 가지. 즉, 서방에 대한 증오에 기반하고 있어. 그들은 쓸모있는 바보들이지만 저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건 그 이데올로기야. 하지만 그 이데올로기 추종자들도 서서히 깨어나고 있어. 나는 서방 세계 전역에는 100% 확신하지만 미국은 잘 모르겠어. 보통 현직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아마 중간 선거가 보수 운동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보여줄 거야. 나는 정말 우리가 지지 않기를, 정말 민주당이 이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하지만 나머지 서방 세계는 확실히 우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워크주의자들, 어제의 좌파 광신자들이 내일의 보수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자. 그들은 나라를 장악했고 텍사스 없이는 공화당 대통령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우리 제임스 탈라리코 같은 자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는 정말 미쳤어. 이 사람은 자신을 목사라고 해. 내가 손가락으로 따옴표를 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납태에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라고 했어. 그 사람은 학교의 10계명 전시가 비기독교적, 비미국적이라고 했어. 그래서 내 반응이 뭐였는지 알아? 나는 그의 지역구에 있는 모든 학교에 10계명 포스터를 사서 그를 기리는 뜻에서 기부했어.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나는 성경이나 10계명을 들먹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의 말에 동의해. 그들은 서구 문명을 해체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두지 마.